단,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는 에이브럼스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2만큼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K2 표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2, 미국 M1 에이브럼스를 능가하는 현존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발표가 아닌 폴란드군의 실전 운용 경험과 병사 및 지휘관의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신뢰도가 더욱 높은데요. 폴란드는 K2, 레오파르트2, 에이브럼스, T-72 등 세계 각국의 전차를 모두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다양한 전차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최대 우방국으로 전쟁에서의 주요 실전 정보를 바탕으로 현대전의 전차 활용도를 분석한 폴란드는 K2를 콕 집어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하며 차세대 전차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K2의 성공을 넘어 차세대 전차 K3 개발을 빠르게 추진 중이며 K3 역시 혁신적인 설계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K2 전차를 두고 현대전에서의 최강의 전차로 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커다란 반전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Let's get it! 2025년 5월 1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는 K2 표전차에 대한 상세한 평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홍보성 기사나 립서비스식이 아닌 실전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실전 운용 부대와 지휘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K2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각색이나 과장 없이 순수 100% 번역으로 같이 보시죠. K2는 폴란드 북동부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 등 험난한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하며 기존 PT-91 트바르디와 T-72 전차를 대체하고 있다. 2022년 바르토시체 20기계화 여단을 시작으로 9 브라니에프 기갑 여단과 15 기지츠코 기기화 여단에서도 K2 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 도입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그룹 부사령관이자 18 기기화 사단의 사령관으로 역임한 야로sla프 그로마진스키는 K2 전차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현대적 전차의 요구를 가장 충족하는 전차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K2 전차는 현대 궤도 장비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폴란드군 기갑은 스몰렌스크 관문에서 366대의 에이브럼스 전차로 무장한 강력한 기갑사단을 운용하며 아파치 헬리콥터, 로켓 포병, 방공체계와 협력해 적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단,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는 에이브럼스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K2만큼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K2PL의 개발은 폴란드의 기대를 충족할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보르수크 보병 전투 차량과의 협력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라며 그로마진스키는 K2가 폴란드에서 생산 및 정비될 경우 비용 효율성과 수명 주기 측면에서 다른 전차 대비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제 운용 병사들 역시 극찬을 이어갔는데 16기가 사단 병사들은 K2의 기동성과 직관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K2는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 야지와 도로행군 성능을 입증했으며 ISU 서스펜션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해 장애물 뒤에서의 사격과 경사지 작전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는 K2를 표적으로 삼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K2의 모듈형 설계는 야지 정비를 용이하게 하며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는 우수한 성능과 연료 효율성을 제공하며 차고 내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신속한 훈련이 가능하게 한다. 화력면에서는 55 구경장, 120mm 주포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원거리 명중률을 보장하며 자동장전 장치와 파노라마 관측 장비가 전투 효율성을 높인다. 승무원 작업 환경도 최적화되어 있으며 에어컨 시스템은 장시간 작전에서의 피로를 줄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디펜스 입사의 편집장인 안토니 발코프스키 역시 자신의 SNS에 K2는 크로스컨트리 능력으로 보편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장점은 유압식 서스펜션과 가벼운 무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죠. 즉 K2는 에이브럼스와 비교해 기동성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K2가 에이브럼스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뛰어난 전차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전과 동유럽의 험준한 지형에서만큼은 K2 전차가 매우 특화된 성능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K2는 55톤 경량 설계와 1500마력 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추중비를 자랑하며 마주리 지역의 늪지대와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기동하는데요. 한때 너무 가벼운 전차라면서 평가절하 받았던 경량 설계가 오히려 현대전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게끔 하는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반면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동유럽의 해빙계에서 기동성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덧선과 같은 영국 매체들 역시 진흙속에서 헤매고 있는 미국 유럽산 전차들을 취재하기도 했죠. 에이브람스는 걸프전과 같은 드넓은 평야 지대에서의 대규모 전차전에서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이 도시전, 게릴라전, 드론 및 정밀 유도 무기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미국 육군 준장 제프리 노먼과 소장 글렌디는 군사 매체 더워준과의 인터뷰에서 방어력 중심의 전차가 드론,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에 오히려 취약하며 뛰어난 기동성만이 전술적 유연성과 생존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동성이 높은 전차가 적의 탐지와 타격을 피하며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해 전술적 우위를 점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의 M1A2, SCP-V4의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경량화와 통합보호 시스템을 강조한 M1E3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차세대 전차가 K2 전차를 모델링했다고 볼 수 있죠. 폴란드도 역시 K2PL 설계에서 국영기업이 제안한 초기 7개 보기륜 설계를 현대로템의 6개 보기륜 설계로 변경하며 기동성을 우선시했습니다. 6개 보기륜은 차체를 짧게 만들어 회전 반경을 줄이고 민첩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K2 전차의 기동성 중심 설계는 바로 한국이 지니고 있는 악명 높은 지형과 한국군의 까다로운 전술적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산악지대, 논밭, 습지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K2는 55톤 이하의 무게와 낮은 지면 접지압으로 논밭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논중심 평야 지형을 고려한 설계인 것이죠. 북한은 4,000대 이상의 전차와 2,5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한 대규모 기갑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K2는 북한의 구형 소련지 전차 T-34, T-55 등을 압도하기 위해 3차원 전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DMZ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빠르게 위치를 변경하며 북한의 대규모 병력을 무력화하는 데에는 기동성이 필수이죠. 즉 실전에 적용되기 전까지 비판받았던 한국군의 선택들이 현재 러전을 통해 180도 달라진 평가, 현대전에 최적화된 선택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차뿐만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한국군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피아-10별띠의 경우 과거 구식으로 여겨졌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이 유사한 위장법과 멀티캠, 디지털 패턴을 착용하며 색띠 완장, 테이프 등이 피아 구분의 필수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 총기의 이점 슬링 역시 구식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사격 안전성과 무게 분산의 강점 및 손쉬운 길이 조절로 다시금 이점 슬링이 선호되고 있죠. 여기에 한국은 주장창 참모전만 연습하고 간지나는 CQB 훈련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드론과 포병의 위협이 커진 현대전에서 참호의 방어적 효용이 재확인되고 있죠. 대공 사격 전술도 무의미한 걸 왜 하냐 싶었지만 소총과 기관총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러시아와 북한군도 이를 필수 훈련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포방구라는 소리를 들으며 포병에 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7에서 80%가 포병 화력에 의해 발생하며 포병의 중요성도 입증되었죠. 이처럼 한국군의 훈련과 장비는 현대전의 요구를 선지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선관적 비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현대전 특화 전차로 평가받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 K3의 디자인을 4월 21일 특허청에 등록하며 또 한 번 혁신을 제시했습니다.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했다는 것은 사실상 큰 틀에서의 제원 및 설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죠. K3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스텔스 설계가 눈에 띕니다. 각진 형상과 다각형 포탑으로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줄여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길고 가느다란 주포인 130mm 활강포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포탑 위에는 첨단 센서들이 여러 존재하는데 열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 탐지 레이더, 원격 무장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해 상황 인식과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여기에 K2의 기동성 중심 전통을 이어 6륜의 보기륜으로 민첩성과 회전 반경을 최적화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롭게 도입된 육각형 반응장갑입니다. 포탑 측면에 벌집 구조 반응장갑은 외부 충격을 분산하며 세라믹, 고강도 강철, 폴리머의 조합으로 경량화와 방호력을 동시에 달성한 것이죠. 벌집 구조는 고속열차, 제트기, F1 자동차 등에서 사용될 만큼 공간 활용도와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K3 전차는 포탑 위에 RCWS, APS와 같은 무거운 첨단 장비들이 새롭게 추가되므로 장갑의 경량화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한국 강소기업의 세계적인 기술이 접목됩니다. 바로 50년 역사를 지닌 삼양컴텍의 방탄 장갑 기술이죠. 2009년부터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방탄 장갑을 독점 공급해온 삼양컴텍은 K2 이외에도 천무 다연장 로켓과 수리온 헬기에 사용되는 방탄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K3에 적용되는 방탄 장갑은 세라믹 기반 복합 장갑인데요. 이러한 장갑 방탄 기술은 2000년대 초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7년간의 수천 번의 실험과 200여 차례의 양산 실증을 통해 이 기술을 국산한 것입니다. 탄화 규수호와 특수 화합물의 배합,
2000도 이상의 고온가열, 밀도 균일화 등 까다로운 공정을 극복하며 완성된 이 기술은 K방산의 급비로 관리되고 있죠. 현재 이 수준의 방탄장갑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뿐입니다. K2 흑표전차가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장 친화적 모델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K3는 스텔스와 첨단 기술로 차세대 전차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선구적 비전과 수많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결합된 K방산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타국보다 몇 수 앞서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되는 지리적 특성상 한국은 늘 지지 않으려, 먹히지 않으려, 도태되지 않으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한국인은 늘 알게 모르게 전쟁을 준비한다. 밥을 살 때 내가 쏜다. 맛있는 걸 먹을 때 야 죽여준다. 키스할 때도 키스 갈긴다. 전투 DNA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